함수 마더텅 문제풀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더텅 54번 문제. 좌표 평면 위에 두 곡선에 대해서 두 무리함수 곡선에 대해서 보기에서 오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럼 먼저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선은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소리는 x,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이제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 왼쪽 곡선을 1번 곡선이라 하고 요 2번 곡선을 이제 여기 오른쪽 곡선을 2번 곡선이라고 했을 때 요 1번 곡선에다가 x랑 y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1번 곡선은 kx 플러스 2k 플러스 4가 될 건데, 얘를 원점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플러스 4가 될 거고, 양변을 마이너스 곱하면 y는 루트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요 식이 요 2번 곡선이랑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요 기억, 이제 요 두 함수는 원점 대칭이다는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기 니은. k가 0보다 작으면 두 곡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k가 0보다 작을 때 두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선은 뭐가 되냐면, 무리함수는 항상 시작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루트 k로 묶어주면 x 플러스 2 플러스 4가 되니까 이 1번 함수는 마이너스 2,4부터 시작되는 함수가 될 거고, 두 번째로 y는 루트 마이너스 k로 묶어주시면은 얘는 x 빼기 2에서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얘는 2, 마이너스 4에서부터 시작되는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각각 한번 그려보면 x축, y축이 있고, 1번 함수는 마이너스 2,4부터 시작되는 함수고, 2번 함수는 2, 마이너스 4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함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작점은 서로 원점 대칭일 거고, 다음에 1번 함수, 지금 이제 문제에서 둘 다 k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1번 함수는 마이너스이죠. 마이너스라는 것은 왼쪽 아래로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함수가 될 거고, 요 2번 함수는 플러스죠. k가 음수니까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 빨간 함수는 이쪽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는 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요 1번 파란 함수는 왼쪽으로 흘러가고, 오른쪽 2번 함수 빨간 함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함수가 될 거니까 이 두 개의 함수는 절대로 교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니은은 틀렸다. 마지막 디귿. 두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은 16이다. 그럼 먼저 이 니은에서 적어도 두 곡선이 만나기 위해서는 k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게 되겠죠. k가 0이면은 할 게 없으니까 k가 무조건 일단 0보다 크다라고 하자. 그랬을 때 요 두 가지 함수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파란 함수는 마이너스 2,4에서 시작되는 함수니까 여기에서 시작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부호를 한번 보시면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x의 개수가 k인데 k가 지금 양수니까 루트 앞의 개수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밑으로 향한다는 소리고, 함수가 x 앞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으로 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 아래로 뻗어나가는 함수가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2번 함수는 2, 마이너스 4가 이제 시작점이 될 거고, 2번 함수는 루트 앞의 개수가 양수라는 것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함수가 되는 거고, k가 지금 양수니까 x 앞의 개수는 음수죠. x 앞의 개수가 음수라는 것은 왼쪽으로 흘러가는 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함수는 왼쪽 위로 올라가는 함수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함수는 지금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적당히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그랬을 때 이 k 값이 점점 계속 커지게 되면 파란 함수는 계속 이 k가 커질수록 파란 함수는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함수가 될 거고, 빨간 함수는 원점 대칭이니까 위로 올라가는 함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놈이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파란 함수랑 빨간 함수를 조금 더 위로 올려봐서 파란 함수가 k 값이 아주 많이 커졌을 때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질 거고, 빨간 함수는 원점 대칭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k가 이것보다 크게 되면 파란 함수는 더 많이 커지고 빨간 함수는 동시에 더 많이 커지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되면 교점이 안 생기게 되죠. 이렇게 되면 교점이 다시 안 생기게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k의 최대값은 이 서로의 시작점을 지나는 이 순간이 k가 제일 최대값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되죠. 이 빨간색 함수가 여기 2, 마이너스 4를 지날 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 빨간색 함수는 y는 루트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빼기 4라는 요 함수인데, 얘가 2, 마이너스 4를 지날 때가 k의 최대값이다. 그래서 2,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4는 루트 마이너스 2k 집어넣으시 2,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빨간 함수는 여기를 집어넣어야죠. 빨간 함수는 마이너스 2, 4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 빨간 함수가 마이너스 2, 4를 지나니까 얘를 다시 오른쪽에 대입을 해주시면 4는 4k 빼기 4랑 같다. 그래서 루트 4k는 16이 아니라 8, 루트 4k는 8이랑 같으니까 루트 k는 4랑 같게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k는 16이다. 그래서 최대값은 16 맞으니까 디귿은 옳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함수의 간단한 특징, 무리함수는 항상 어디서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뻗어나가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마라톤 71번 문제. 그림과 같이 양수 a에 대해서 직선 x는 a와 두 곡선 y는 루트 x와 y는 루트 3x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자. 그래서 a, b가 있는데 바로 좌표부터 나타내면 a 좌표는 a, 루트 a가 될 거고, b 좌표는 a, 루트 3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점 b를 지나고 x축이 평행한 요 직선이 y는 루트 x가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그래서 c는 y좌표가 루트 3a가 될 거죠. 그래서 y좌표가 루트 3a가 될 거고, 그러면 x좌표는 3a가 되겠네요. 그래서 점 c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요 직선 x는 3a라는 요 직선이 y는 루트 3x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그래서 이 d는 3a, 3a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3 루트 a가 y좌표가 되겠네요. 그랬을 때 AD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AD를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생긴 건데, 요 놈의 기울기가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요 기울기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은 3a 빼기 a, y 증가량은 3 루트 a 빼기 루트 a인데, 요 놈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분모는 2a, 분자는 2 루트 a가 될 거고, 얘가 4분의 1이다. 그래서 뭐 2는 날라가고, 여기 a랑 루트 a도 약분이 돼서 루트 a분의 1이 4분의 1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루트 a가 4니까 따라서 a는 16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점 찾아준 다음에 기울기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라톤 83번 문제. 두 함수 fx는 지금 2차 함수고, gx, 무리함수에 대해서 y는 fx와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지금 fx, gx가 2차 함수와 무리함수 꼴로 주어져 있는데, 이제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무리함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함수가 역함수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역함수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fx를 y는 5분의 1x제곱 플러스 5분의 1k라 넣어놓고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면, 얘는 양변을 일단 5를 곱해서 5y는 x제곱 플러스 k, 그 다음에 얘는 x제곱으로 다 이제 만들어 주시면은 x제곱은 5y 빼기 k, 그 다음에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되는데, x가 지금 양수죠. 그러니까 풀만데 이제 마이너스는 필요 없으니까 플러스 루트 5y 빼기 k, 그 다음에 y는 x 이제 바꿔주시면 되니까
y는 루트 5x 빼기 k라는 역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gx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gx는 fx의 역함수이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x와 fx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fx와 gx가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fx는 뭐 x축, y축 일단은 그려보면은 x축, y축이 있을 때 만약에 일단은 k가 0보다 작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fx는 어차피 x축의 꼭지점의 좌표는 0이고 이 y좌표, 꼭지점의 y좌표가 5분의 k인데 k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쪽 부분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gx는 시작점이 5분의 k, 0이죠. 그래서 5분의 k가 이쯤에 y는 x 대칭하게끔 지금 이런 식이 있을 거고 지금 x 앞에 개수가 양수고 루트 앞에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함수는 이제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라는 직선에서 만나게 되겠네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이 문제의 조건을 k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k가 0보다 작을 때는 가능하지 않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먼저 k가 0일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k가 0일 때를 한번 살펴보면 다시 x축, y축이 있고 2차 함수의 이 5분의 k라는 이 좌표가 0으로 올 거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을 거고 gx는 5분의 k, 0이라는 이 시작점이 0, 0에서 시작되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므로 교점이 현재 이렇게 여기 원점과 이쪽 좌표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k가 0인 순간부터는 이제 이 fx와 gx라는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k가 이제 0일 때는 알겠는데 이제 0보다 클 때 양수일 때는 이제 어떻게 되겠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k가 양수라는 것은 2차 함수는 점점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2차 함수는 5분의 k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는 함수가 될 거고 무리 함수는 계속 오른쪽으로 멀어지는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k가 아주 많이 커진다면 이것처럼 두 함수가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가 너무 크면 안 되고 적당하게 k를 줄여서 이 두 함수가 만나게끔 해주면 이렇게 딱 접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하는 순간까지 접하기 전까지의 k의 값을 구하자.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접하는 순간까지 k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 접하는 순간 역시도 y는 x라는 직선과 이 fx, gx가 만나는 교점인 거니까 우리는 이 참수가 좀 더 쉬우니까 5분의 1x제곱 5분의 k와 y는 x라는 이 직선이 접하는 순간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5를 곱해서 x제곱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k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을 얻어내주시고 이 직선의 판별식 25분의 빼기 4k는 0일 때 즉 k가 4분의 5인 순간에 이렇게 접하게 된다는 거니까 k는 접하기 전까지 4분의 25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k는 0보다는 크면 되니까 0보다는 크다. 그래서 k는 0부터 6까지 정수가 가능하니까 총 7개가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fx와 gx가 서로 역함수라는 관계, 2차 함수와 무리함수는 역함수의 관계가 있으니까 진짜 역함수 관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이 k의 값에 따라서 두 함수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하는 k의 범위가 어딘지 찾은 다음에 정수 k 값 이렇게 7개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단원별 모의고사 5회 9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2분의 1 루트 16 빼기 2x의 무리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그래서 점 P가 이 무리함수를 이렇게 움직이는 점인데, 이 OAPB라는 요 색칠된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끔 하는 이 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P라는 좌표에 따라서 이 사각형의 넓이가 결정이 되니까 이 P의 좌표를 미지수로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의 Y 좌표를 A라고 한번 놓으면 이제 X 좌표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A는 2분의 1 루트 16 빼기 2X가 될 거니까 4A, 일단은 2를 이제 좌변을 넘기면 2A이고 이제 양변을 제곱시키면 4A 제곱은 16 빼기 2X, 그래서 X는 8 빼기 2A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P의 X좌표는 8 빼기 2A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는 A, 이렇게 일단은 P의 좌표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사각형의 넓이는 이 O에서 P까지 선분을 하나 이어보시면 여기 OBP 넓이를 S1, OPA 넓이를 S2라고 하면은 S1 더하기 S2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1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S1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OB가 될 거고, 높이를 여기 OB부터 P의 이 P까지 이 높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높이의 값은 뭐냐면 P의 X좌표가 될 거니까 8 빼기 2의 제곱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S1의 값이고, 얘가 이제 S1이고, 더하기 S2를 해주시면 되는데, S2는 2분의 1 곱하기 5A 곱하기 높이를 해주시면 되는데, 높이는 P의 Y좌표죠. 그래서 얘는 A. 그래서 얘가 바로 S2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OB랑 OA 구해주시면 되는데, A는 뭐 이 무리함수의 X절편이죠. X절편이니까 얘는 8,0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고, 이 B의 좌표는 얘의 Y절편이죠. 얘 Y절편이니까 X에다 0 대입하시면은 4 나누기 2에서 여기는 0,2라는 좌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OB는 길이가 2고, 여기는 2고, 여기는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다시 계산해 주시면 얘는 8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4A,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8이라는 S1 더하기 S2의 함수가 이렇게 구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고, 이 A라는 좌표는 0과 2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A는 0과 2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이 2차 함수는 마이너스 2로 묶어보면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빼기 1 플러스 8로 2차 함수를 바꿔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2에 a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10이니까 a가 1일 때 이 최대값은 바로 10이구나.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10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런 문제 이제 예전부터 많이 해봤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식을 함수로 잘 나타내서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자.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더텅 단원별 모의고사 5회 10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 fx, gx가 fx는 유리함수고 gx는 무리함수인데, p보다 작은 쪽에서는 위에 거, p보다 큰 쪽에서는 아래 거를 따르는 gx가 있다. 근데 지금 다음 조건을 어떻게 만족시키냐면은 두 함수 fx와 gx는 p, q에 대해서 대칭이다. 유리함수라는 것을 보자마자 대칭은 이제 세 가지를 떠올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p, q가 점근선의 교점이다 라는 거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조건을 해석을 할 건데, fx는 표준형으로 바꿔보시면 x 빼기 2분의 일단 플러스 2로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분자는 마이너스 2가 남죠.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x는 2고 y는 2니까 2,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p, q라는 소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p, q는 2,2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시니까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절대값 a는 절대값 b가 1이랑 같다. 그래서 fx, gx가 만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fx는 이제 x축 이제 y 점근선, x 점근선이 2와 2고,
이 분자가 음수니까 함수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되겠죠. 요거를 좀 이쪽으로 가져오면은 fx가 이제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될 거고, 이제 gx가 문제가 될 건데, gx는 이 2,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례를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pq에다가 이 2를 한번 다시 대입을 해보면, gx는 이제 a 루트 마이너스 2x 빼기 2 더하기 2가 될 거고, 2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렇게 될 거고, 2보다 큰 쪽에서는 b 루트 2x 빼기 2 q니까 더하기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gx라는 함수는 지금 시작점이 2,2죠. 시작점이 2,2고 얘 밑에 것도 2,2니까 여기서부터 뻗어나가는 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 2,2에서부터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건데, 이 2,2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되려면 gx가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함수가 되거나, 혹은 gx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함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함수이거나 보라색 함수이면은 이 gx가 p, q에 대해서 대칭이긴 한데, 나 조건을 보니까 fx와 gx는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노란색 함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이 보라색 함수가 바로 gx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거랑 아래 거 중에서 어느 게 이제 이거인지 찾아봐야 되는데, 이보다 작은 부분, 즉 gx가 이렇게 밑으로 가는 부분은 바로 루트 앞의 개수, 이 a가 음수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x 앞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향하는 거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이보다 큰 부분, 이 오른쪽 이 부분은 위쪽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위쪽으로 가고 있으려면 b 앞에 붙은 요 개수, b가 양수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가 양수구나. 그래서 다 조건을 보니까 절대값 a가 1이라는 건데, a가 지금 0보다 작으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b가 0보다 크면서 절대값 b가 1이라는 것은 b가 1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 q도 다 구했고 a와 b도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식의 문자는 전부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를 좀 더 읽어보면은, 이제 x축과 직선 x는 4, 함수 g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이 도형의 넓이 s를 구하시오.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fx는 필요 없으니까 좀 지워보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gx라는 함수가 2,2에서 대칭인데, x는 4라는 직선은 대략 뭐 이쯤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다음에 x축은 대략 이쯤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gx와 x축 x는 4로 둘러싸인 요 도형의 넓이가 도대체 얼마냐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랑 만나는 요 gx의 좌표를 한번 구해 보시면, 얘는 4,4가 될 거죠. 얘는 여기 함수에다가 x는 4를 넣으시면은 b 루트 4 여기다 넣으면 4 더하기 2인데 b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4죠. 그래서 여기가 4,4에서 만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x축과 만나는 x절편을 다시 구해보시면 얘는 x가 2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여기 x절편을 찾기 위해서는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0은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x 빼기 2 더하기 2. 그래서 얘는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2랑 같으니까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4다. 그래서 x는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x절편의 좌표가 0,0이니까 y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축이 되겠습니다. 이게 y축.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쪽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쪽 파란색으로 둘러싸인
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넓이는 곡선이니까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2,2에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요 부채꼴처럼 생긴 요 모양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요 밑에 부채꼴처럼 생긴 요 곳의 넓이도 S가 되겠죠. 왜냐면 이 GX가 2,2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 좌표도 다 대칭일 거고, 여기 좌표와 여기 좌표도 전부 대칭일 거니까 여기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여기 넓이도 S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곡선을 둘러싸인 요 도형의 넓이는 이 S를 여기로 움직였다고 가정하면은 이제 여기 넓이, 요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인 여기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동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4고 높이가 2니까 정답은 8이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문제도 다양한 이제 대칭의 개념과 무리함수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라톤 최고 난이도 첫 번째 89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루트 x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x제곱인 이 그래프와 직선 x는 3y 빼기 10과 만나는 두 점이 a와 b인데 a는 마이너스 2,4고 b는 4,2다. 그랬을 때 이 그림과 같이 주어진 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요 색칠된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루트 x와 x제곱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루트 x의 역함수도 x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루트 x,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의 루트 x의 역함수는 y는 x제곱인데 얘는 y는 x제곱인데 0보다 큰 쪽에서의 y는 x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x를 y는 x에다가 대칭을 시킨 것에다가 그러면 이제 이런 함수가 역함수가 될 거고, 이 역함수를 y축으로 대칭을 시키면 얘를 y축으로 대칭을 시키면은 지금 여기 y는 fx의 이 왼쪽 부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 y라는 이 점을 y는 x에다 대칭을 시키면은 y, 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y축 대칭을 시키면은 y축 대신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y,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b의 좌표가 4,2인데 4,2를 y는 x에다 대칭시키면 2,4가 되고,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2,4가 되는데, 그 마이너스 2,4가 되는 점이 바로 a라는 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b라는 좌표에서 a라는 좌표까지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은 b가 a로 이렇게 대칭 이동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직선 이 5에서 b까지 이은 요 선분도 역시 이 5a로 대칭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5b라는 선분이 파란색 5a라는 선분으로 대칭 이동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5에서 b까지 이은 요 호의 요 무리함수의 요 부분도 역시 5에서 a까지 있는 요 무리함수 y는 fx까지로 대칭 이동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요 파란색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s라고 해주면 요 파란색의 도형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도 s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s를 이쪽 s로 옮겨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도형은 뭐가 되냐면 이 OAB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x와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는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구나. 그래서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자가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AB의 길이를 밑변으로 해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높이 H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높이 H는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바로 H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리를 h라고 해주면은 이 h는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3y 빼기 10은 0이라는 요 직선과 0,0 사이의 거리가 h다. 그래서 h는 루트 10분의 00 대입하고 절대값 마이너스 10이니까 h는 루트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AB의 거리는 마이너스 2,4부터 4,2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36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AB는 36 플러스 4니까 2루트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A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해주시면 되니까 답은 10이다. 그래서 정답 10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함수가 대칭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 S가 이쪽 도형의 넓이를 S로 옮겨지게 되면은 결국에 이 색칠된 부분의 도형의 넓이는 삼각형 OAB 넓이와 같다. 그래서 OAB 넓이가 10이니까 이 색칠된 부분의 도형의 넓이도 10이 될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넓이를 가진 이 곡선들을 옮기는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fx가 x가 3보다 클 때는 이제 유리 함수이고 x가 3보다 작을 때는 무리 함수를 만족을 시킨다. 그랬을 때 조건을 보니까 함수 f의 치역은 2보다 크다 돼 있고 이제 나 조건 보니까 이미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 이거는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소리죠. 함수가. 그래서 fx는 이제 1대1 대응이다. 그럼 이제 이 fx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x가 3보다 클 때 이 유리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x는 x가 3보다 클 때 x분의 2 더하기 2로 이렇게 빠진 다음에 분자가 7이 남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얘는 y는 2라는 요 점근선을 가지고 y는 2 점근선 이렇게 가지고 x는 2 점근선 이렇게 가진 다음에 분자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3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3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1분의 7 더하기 2니까 9가 나오죠. 그래서 이 함수는 3보다는 크고 9 이쯤에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보다 클 때의 함수 fx가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3보다 작은 함수는 이 무리함수를 만족을 시키는데 이 무리함수는 3,a라는 점을 시작점으로 갖고 루트 앞의 개수가 양수고 x 앞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쪽 왼쪽 이렇게 뻗어나가는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3,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3,a에서부터 왼쪽 위로 이렇게 뻗어나간 함수가 바로 이 3보다 작은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함수가 어떻게 이제 이 유리함수랑 겹치느냐에 따라서 이 가조건과 나조건을 만족을 시킬 텐데, 일단은 치역이 2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점근선이 2라는 이 구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무리함수는 이 함수보다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조건은 1대1 대응이라는 소리인데, 이 두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소리는 y축에 이렇게 수직한 직선을 그었을 때 단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무리함수가 정확하게 이 3,9라는 요 지점에 딱 겹치는 순간, 3,9라는 요 점에 겹치는 순간이 바로 1대1 대응을 만족을 시킨다. 그래서 이 3,9가 뭐냐면 3,a라는 요 무리함수의 시작점이 되겠죠. 따라서 a는 이제 9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f2 곱하기 fk가 40이다. 그래서 이 k 값을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f2라는 값은 이제 2는 3보다 작으니까 무리함수에 대입을 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1 더하기 a니까 a는 10이어서 10 곱하기 fk가 40이다. 그래서 fk가 4라는 건데, 4라는 거는 대충 이쯤에 k가 있을 때 여기 k, 4라는 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k를 여기 뭐 유리함수 여기다가 k를 집어넣어 주시면은 fk는 k 빼기 2분의 7 더하기
2인데 얘가 4라는 거죠. 그래서 k 빼기 2분의 7은 2다. 그래서 7은 2k 빼기 4가 되므로 k는 2분의 11이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조건과 나조건을 이용을 해서 이 두 함수가 어떻게 만나야지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면서 치역이 2보다 클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더턴 91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 fx와 gx의 그래프와 두 직선 x는 -4와 x는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먼저 이 fx와 gx부터 그려봐야 되겠죠. fx의 시작점은 -4, -3이고 gx의 시작점은 4,3인 거 바로 이렇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fx의 루트 앞의 개수가 플러스고 x 앞의 개수가 플러스니까 얘는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는 함수가 될 거고요. gx의 루트 앞의 개수는 플러스고 x 앞의 개수는 마이너스니까 얘는 위쪽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x fx를 한번 그려볼 건데 gx fx는 일단 x축 y축 한번 그려보고요. 이 fx의 시작점을 a라고 하면은 이 a는 -4, -3이니까 적당하게 뭐 3, 4분면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4,3이라는 gx의 시작점은 요놈이랑 원점 대칭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원점 대칭하게 적당히 b, a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래서 이 a에서부터 fx는 이쪽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거고요. 적당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는 함수가 될 거고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 다음에 b도 이제 b는 이쪽으로 올라가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우리는 x는 -4와 4로 이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4랑 4는 여기가 4랑 -4인 거죠. 그래서 b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직선 하나 내리면 이게 x는 4인 직선이 될 거고 x는 4 똑바로 그리면 x는 4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4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요놈이 x는 -4. 그래서 우리가 둘러싸인 도형은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b까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4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싸여 가지고 요 빨간색 직선이랑 또 이렇게 둘러싸인 요 곡선의 넓이가 되겠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a에서부터 수직하게 요 x는 4까지 이렇게 한번 그어보면은 얘를 좀 더 연장을 해서 요 부분 요 부분이 뭐랑 똑같으냐면은 b에서 이렇게 -4까지 수직하게 그어보면은 요쪽 넓이랑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쪽의 넓이를 예를 들어 s라고 해주면 그놈의 넓이는 여기도 s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뭐가 되냐면은 바로 이쪽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사각형의 넓이만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의 밑변이 보니까 여기가 8이고 여기 높이만 구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높이는 b가 4,3이고 a가 -4, -3이니까 여기 높이는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요 68에 48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으니까 답은 48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더턴 91번 문제. 그림과 같이 함수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 a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fx 위의 점 b 2분의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l이 gx가 만나는 요 점을 c라고 하자.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ABC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A좌표와 B좌표와 C좌표가 필요한 건데 지금 GX와 FX가 약간 역함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뭔가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면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이 점 A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fx와 gx가 역함수 관계가 맞는지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면은 먼저 fx는 y는 루트 2x 플러스 3인데 요놈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한번 해보면 y제곱은 2x 플러스 3이 되고 이제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면은 x는 2분의 1 y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여기서 x랑 y를 바꿔주시면 y는 2분의 1 x제곱 빼기 2분의 3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 식이 gx와 똑같다는 거니까 이 fx와 gx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역함수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 점 A라는 좌표는 이 fx와 gx랑 만나는 교점이 y는 x와도 만난다라는 것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찾아주면은 그게 바로 A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fx는 루트 2x 플러스 3이고 얘가 이제 x랑 같다.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2x 플러스 3은 x제곱.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이니까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근데 a는 이제 1사분면에 있으니까 3이 되겠습니다. x좌표가. 그래서 a의 좌표는 3,3이고 b의 좌표는 2분의 1,2가 될 거고 이제 c의 좌표만 구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b라는 점과 c라는 점도 이 y는 x와 이 L의 직선이 서로 수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여기도 수직할 겁니다. 따라서 이 C라는 좌표는 B라는 좌표의 Y는 X 대칭이 될 거니까 C는 2,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점의 좌표로 둘러싸인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제 구해주는 게 답이니까 이 높이를 A에서부터 요 H까지 요 높이 H를 구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셔도 되겠지만 그냥 간편하게 신발끈 공식을 써주면 2분의 1에 3, 3, 2분의 1, 2, 2분의 1, 3, 3 이렇게 써주시고 얘는 2분의 1의 절대값 6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6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2분의 1에 여기가 두 개 더하면 3이고 여기가 7이죠. 그래서 7이니까 이쪽에서 6 없어지고 5 더하기 4분의 1만 남겠네요. 그래서 5 더하기 4분의 1만 이렇게 남으니까 얘는 이제 2분의 5 더하기 8분의 1.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8분의 21이 이 삼각형 넓이 AB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이 gx와 fx가 뭔가 역함수 관계일 것 같다라는 뭔가 이 눈치만 좀 채면은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로 대칭성만 잘 판단해서 좌표 구한 다음에 삼각형 넓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더턴 93번 문제. 좌표 평면에서 두 곡선 y는 2루트 x와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6과 직선 x는 k로 둘러싸인 영역의 내부 또는 그 경계에 포함되고 여기 이 색칠된 이쪽에 포함되면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는 점의 개수가 59가 되도록 이 k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런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를 옆에 써놨듯이 격자점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격자점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정수인 x좌표나 혹은 y좌표를 기준으로 딱 잡은 다음에 하나씩 세서 푸는 것이 그냥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자점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는 귀찮더라도 그냥 하나씩 세는 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이 맞으니까 이제 차분하게 이제 마음을 다잡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나는 어떤 걸 이제 기준으로 잡을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x좌표랑 y좌표 중에서 어떤 걸 기준을 잡을까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함수는 무리함수죠. 무리함수는 y가 증가할 때, 이 y가 이렇게 증가할 때 x 값이 아주 많이 증가하는 함수가 바로 이 무리함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함수를 판단할 때는 x좌표가 너무 많이 지금 증가하니까 x를 기준으로 잡는 것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y좌표를 기준으로 잡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할 거냐면은
먼저 y좌표를 기준으로 잡는다는 것은 일단 가장 쉬운 게 일단 여기인 것 같죠? 뭔가 여기의 좌표부터 한번 구해보면은 여기 좌표는 4를 이제 여기 두 무리함수 중에 아무 데나 넣어주시면은 4,4라는 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4라는 y좌표를 기준으로 잡고 보면은 이 옆에 찍히는 점은 5,4가 될 거고 여기는 6,4, 여기는 7,4, 8,4 쭉쭉쭉 해가지고 여기는 k,4라는 좌표가 찍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총 정수의 개수는 몇 개냐면은 여기가 k고 여기 끝에가 4니까 여기는 k 빼기 4 더하기 1 해서 k 빼기 3개가 이제 이쪽 라인에 있는 모든 정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k 빼기 3개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세워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계속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y가 4일 때는 이쪽 라인에 있는 것들이 k 빼기 3개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하나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y좌표를 여기는 이제 4라고 구해놨으니까 한번 3일 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4라고 했으니까 적당하게 3은 뭐 이쯤에 있겠죠. 3은 뭐 적당히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3이라는 점은 이쯤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y가 3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x가 바로 9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좌표는 9,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있는 총 정수의 개수는 몇 개냐면은 여기 좌표가 k, 여기 x좌표가 k고 여기 x좌표가 9니까 여기는 k 빼기 9 더하기 1을 해주니까 얘는 k 빼기 8개를 가지는 라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k 빼기 8개구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만약에 이제 2라는 값을 이렇게 있다고 해주면 2라는 값이 이렇게 쭉 와서 적당히 이쯤에 찍힐 거고 지금 y가 2니까 x는 이제 16이면은 이제 6 빼기 4해서 여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좌표는 16,2가 되겠다. 그래서 16,2부터 여기 k까지 총 개수는 k 빼기 16 해서 더하기 1 하니까 여기는 k 빼기 15개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쪽으로 한번 해봤으니까 위에 쪽으로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y좌표의 기준을 5로 한번 잡아보면은 5는 적당하게 이렇게 올 거고 이제 5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x는 2분의 5의 제곱 4분의 25,5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4분의 25는 정수가 아니죠. 4분의 25는 6점 얼마 얼마라는 숫자일 거니까 이거 다음에 여기 7이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을 거예요. 여기가 7,5고 8,5고 뭐 9,5고 이렇게 쭉 해서 k,5까지 이런 식으로 될 것이십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기준이 얘는 7,5니까 k에서 7을 뺀 다음에 더하기 1을 한 그놈이 바로 이제 k 빼기 6개가 정수의 개수가 이쪽에 존재한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한 칸 더 올라가서 이번에는 여기 6이라는 기준을 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은 적당히 이쯤에 올 거고 여기다 6을 이제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9,6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9,6이구나. 그래서 여기 9,6까지 요 k까지의 총 정수의 개수는 몇 개냐면은 k 빼기 9에서 플러스 1 그러니까 총 k 빼기 8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여기 7이라는 기준을 잡고 7이 쭉 오면은 이쪽이 여기다 이제 7 넣어주면 2분의 7의 제곱 그러면 4분의 49, 7이 되겠죠. 4분의 49,7이 여기 좌표다. 근데 4분의 49라는 것은 12점 얼마 얼마니까 여기가 13,7로 이어지는 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7부터 여기 k까지 해주시면은 k 빼기 13에서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니까 얘가 k 빼기 12개라는 정수의 개수가 될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 y의 좌표들을 기준을 잡고 이 개수들을 이렇게 하나씩 세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59까지만 되도록 k의 값을 정하는 거니까 이쯤에서 한번 멈춰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쯤에서 멈추냐? 여기가 지금 16이라는 정수값을 찾으니까 적어도 이 4까지 16 사이에는
12개의 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지금 12개가 존재하고 여기 위에도 거의 10몇 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이 6개의 라인만 다 합쳐도 뭔가 정수의 개수가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가 이제 13,7이니까 여기 기준을 하나만 좀 더 올려서 8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 여기를 넣어주시면은 여기다 8을 넣어주시면 되니까 2로 나누니까 여기가 16,8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좌표가 16,8이니까 여기 16,8까지 여기 K까지의 개수는 K 빼기 16에서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니까 얘가 K 빼기 15개로 정수의 개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대칭으로 이렇게 잘 맞춘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계산을 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총 정수의 개수를 다 더해주시면은 59가 나오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7개를 전부 다 더해주시면 7K가 나올 거고 뒤에 여기 자연수들도 싹 더해보면은 뭐 위에서부터 하나씩 해보죠. 여기는 27, 8 하면 35, 6 하면 41, 44, 52, 52에 15 더하면 52에 15 더하면 67이네요. 67인데 얘가 이제 59냐?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59냐? 그래서 얘를 계산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면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7K는 126, 따라서 K는 18 이렇게 딱 우리가 원하는 자연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K가 18일 때는 요 색칠된 요 구간에 있는 모든 이 격자점들 정수인 점의 좌표가 총 59개가 된다. 그럴 때 K값은 18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격자점 문제는 X좌표든 Y좌표든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그것에 대한 정수의 개수를 이렇게 하나씩 센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여러 번 연습을 한번 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더턴 94번 문제. 함수 fx에 대해서 집합 x가 2보다 큰 쪽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f 인버스 x가 더 크면은 fx로 정의를 하고 fx가 f 인버스 x보다 크면은 f 인버스 x로 정의하는 gx가 있다. 그래서 아무튼 뭐 gx가 있는 건데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빼기 n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n이라고 하자.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은 식을 성립을 하는데 g4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gx부터 판단을 해야 그 뒤에 이제 이 밑에 말들이 무엇인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gx부터 판단을 해보면 gx는 어쨌든 fx와 f 인버스 x로 이루어진 거예요. fx는 지금 무리함수인데 무리함수의 루트 앞의 개수가 플러스고 x 앞의 개수 a가 지금 양수죠.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니까 fx는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함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f 인버스 x는 이 함수의 역함수니까 2차 함수 모양인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가 될 것을 이제 예상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fx부터 한번 그려볼 건데 일단은 이 무리함수에서 중요한 건 항상 시작점이죠. 요거의 시작점은 a분의 3,2인데 이 a분의 3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a가 2분의 3보다 크다라는 것은 a분의 1이 3분의 2보다 작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양변에 3을 곱하면 a분의 3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어차피 우리는 이 함수가 2보다 큰 쪽에서 정의됐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1사분면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1사분면을 한번 그려본 다음에 이 a분의 3,2라는 점은 여기가 2라고 해주시면은 여기 어딘가 이 y는 2라는 요 어딘가에 있는 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좌표가 a분의 3인데 이 a분의 3은 2보다 작으니까 요 2보다 작은 이쪽 부분에 a분의 3,2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분의 3,2가 적당하게 이쯤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fx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f 인버스 x는 요 놈과 이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
y는 x가 적당히 이렇게 생겼겠죠.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 함수를 그려주시면 요 a분의 3,2가 적당히 이제 y는 x 대칭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가 바로 f 인버스 x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함수는 여기 y는 x 직선 위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랬을 때 f 인버스 x가 더 큰 경우에는 fx를 따른다. f 인버스 x는 지금 이쪽 구간, 이쪽 이 사이 구간에서는 현재 이 위의 함수, 이 위의 fx 함수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f 인버스 x가 더 큰 경우는 이쪽 부분, f 인버스 x는 이 교점, 보라색 교점을 지날 때부터 더 커지는 함수가 될 거니까 이 함수는 이렇게 가는 함수가 될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fx가 더 큰 부분, fx가 더 큰 부분은 이쪽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일 때는 gx가 f 인버스 x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쪽 부분에서는 요 함수를 따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뭉쳐보면은 이제 이쪽 부분 여기가 필요 없는 거고, 이쪽 부분 여기가 이렇게 필요 없어서 이게 바로 gx 함수다 라는 것을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x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빨갛게 있는데, 이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y는 gx 그래프와 직선 y는 x 빼기 n이랑 만나는 서로 다른 겸의 개수를 hn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y는 x 빼기 n이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1이고 x절편이 n이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쪽에 이렇게 좀 더 이어보면은 이쪽을 조금 더 이어봅시다. 그래서 자, 만약에 보라색 요 y는 x 빼기 n이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면은 gx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여기 한 개죠. 그러면 요 hn은 바로 1이다. 자, 이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n이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hn이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y는 x 빼기 n이라는 직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n이 1인 요 y는 x 빼기 1이라는 요 놈과 y는 x 빼기 3이라는 요 놈 두 개의 교점은 같은 거고, y는 x 빼기 2라는 직선의 gxy 교점은 제일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요 직선과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해서 총 3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이 h2라는 놈이 만약에 3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h1과 h3은 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h1과 h3이 1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만약에 두 번째로 h2가 2라고 했을 때는 h1과 h3이 모두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hn이라는 놈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y는 x 빼기 n, 그러니까 n이 어디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연수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이 fx라는 이 함수와 교점이 무조건 한 개 이상은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니까 hn이 0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h2가 3이냐 혹은 2냐, 이제 요게 중요한 건데, 첫 번째로 만약에 h2가 2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h2가 2라는 것은 h1이랑 h3이 1이라는 건데, h3이라는 것은 여기가 n이 3일 때, 이제 n이 1일 때, 2일 때 요 세 개를 기준을 잡았을 때 y는 x 빼기 3이라는 직선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함수가 진짜 생겼으면 h3은 1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h2가 2라는 것은 y는 x 빼기 2라는 직선이 딱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접하고 여기 한 점에서 만날 때 h2가 2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h1이죠. h1이라는 것은 y는 x 빼기 1이라는 직선이 이 gx가 만나는 개점의 개수인데, 이 개점의 개수는 무조건 2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한 개이려면 무조건 y는 x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얘는 절대로 1이 y는 x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냥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2가 2인 경우,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필요 없구나
해서 다 지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경우는 이제 H2가 3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2가 3일 때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뭐가 정답이냐 생각을 해볼 건데, 방금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H1은 절대로 1이 될 수 없습니다. H1이라는 것은 요 x좌편 1이라는 요 직선인데, 요 직선은 절대로 교점의 개수가 무조건 2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이 1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 첫 번째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H3이 2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안 보이겠지만은 이 H3이라는 것은 y는 x 빼기 3이라는 요 직선, y는 x 빼기 3이라는 요 직선과 빨간색 gx라는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부분의 함수 자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좀 뚱뚱하게 이렇게 생겨서 이쪽에서 접하고 이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은 이렇게 여기서도 한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이 y는 x 빼기 3이라는 직선과 요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h3이 2라는 소리가 무엇이냐면은 y는 x 빼기 3과 y는 f 인버스 x 함수가 접한다, 이제 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접한다. 그래서 접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판별식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채서 이 y는 f 인버스 x 함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y는 루트 ax 빼기 3 플러스 2인 이 fx를 구할 fx인데 요놈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를 이제 좌변을 넘기면 y 빼기 2가 루트 ax 빼기 3이고, 양변을 제곱하면 y제곱 빼기 4y 플러스 4가 ax 빼기 3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x에 관해서 다 바꿔주시면 되겠죠. x는 a분의 1 y제곱 빼기 a분의 4y 더하기 이제 a분의 7이다. 그래서 이제 x랑 y랑 바꿔주시면 y는 a분의 1 x제곱 빼기 a분의 4x 플러스 a분의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놈이 바로 f 인버스 x니까 a분의 1 x제곱 빼기 a분의 4x 플러스 a분의 7이 x 빼기 3이랑 만나는데 얘가 두 개가 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a를 곱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ax 빼기 3a가 같은 건데, 얘를 이제 예쁘게 잘 정리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ax 더하기 7 더하기 3a가 0인 2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이 접하고 있으니까 판별식을 쓰면은 a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28 빼기 12a가 0이다. 왜냐면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전개해 주시면 a제곱 빼기 4a 빼기 12가 0이 되니까 a는 6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a가 2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a는 6이구나, 이렇게 a 값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값을 찾았고, 우리는 이제 g4의 값을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g4의 값은 이제 이 4를 x에다가 4를 fx에다가 집어넣거나 혹은 f 인버스 x에다가 4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알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점이 바로 이 y는 x와 두 함수가 만나는 요 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4라는 숫자가 어디 있는지를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좌표를 찾는 게 다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좌표는 뭐 f 인버스 x랑 y는 x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f 인버스 x는 요 함수니까 a에다 6을 다 대입을 해주시면 6분의 1 x 제곱 빼기 3분의 2x 더하기 6분의 7이랑 y는 x랑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주시면 양변에 6을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은 6x, 따라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7이 0이 되니까 근해 공식 써주면 x는 5 풀마 25 빼기 7, 그러니까 루트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점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점은 x가 5 더하기 루트 18일 때 우리가 원하는 이 좌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좌표의 x좌표가 5 더하기 3루트 2, 5 더하기 3루트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4보다 큰 거죠. 그래서 4라는 좌표는 이쯤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라는 좌표는 이 f 인버스 x 함수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4의 값은 f 인버스 4의 값이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 함수에다가 4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4를 집어넣어 주시면 a는 6이니까 6분의 1 곱하기 16 빼기 3분의 2 곱하기 4 더하기 6분의 7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을 해주면 어차피 6으로 다 통분을 해야 되니까 6으로 이렇게 분모를 올려주시면 16 더하기 7, 그래서 여기는 8인데 2배 해주시니까 16, 따라서 이제 6분의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4가 6분의 7이니까 P 더하기 Q는 바로 13이다. 그래서 답은 1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제 모의고사 30번 문제로 아주 어려웠는데 어쨌든 gx라는 함수를 어떻게 생겼느냐를 빨리 파악을 한 다음에 이 hn이라고 정의된 새로운 함수의 관계를 잘 찾아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함수의 특징을 조금 더 한번 다시 살펴본 다음에 이 문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서 무리함수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무리함수 문제풀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